다음 주 투자하기 앞서서 일단은 시장 점검하고 돈이 몰린 섹터, 다음 주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나 테마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코스피는 굉장히 1% 넘게 급등이 나와줬는데 반면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냥 보합권이긴 하지만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보면 대형주 장세 시작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형주의 수급이 많이 몰리고 그동안 강했던 테마주나 중소형주 종목들은 굉장히 차익 매물 또는 좀 빌빌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또 박스권 상단에 올려놓는 모습, 12만원대.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13만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지 아마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슬금슬금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얘도 수급이 나오는지, 이것도 이제 전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설마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 나와주면은 코스피 위주로 좀 강세가 나오겠네요. 코스닥은 딱히 모멘텀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에코 형제들이 빌빌거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9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대형주 또는 일부 섹터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 또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대형주는 또 여기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네이버가 차트가 더 이쁘거든요. 네이버가 이때 하이퍼클로버 X 나오고 나서 실망으로 다 뱉어냈어요. 그래서 21만원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의 흐름을 이렇게 지지받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이퍼클로버 기대감으로 올랐던 가격대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사실 네이버도 이번 달에 또 생성형 AI 검색 관련해서 이제 베타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거의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건지 어쨌든 아니면 하이퍼클로버 X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수급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건지 몰라도 차트로만 일단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은 차트, 좀 이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 조금 더 큰 흐름으로 볼게요. 정고점 부근을 지금 계속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고 반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입니다. 3-4번. 보통 여러 번 도전하면은 그만큼 또 돌파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이거는 지지 저항 원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테고, 최근의 흐름도 보면은 저점을 이렇게 좀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때 들어온 거래량 이런 것들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고점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코스피 위주의 강세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리고 대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최근에 이런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왔던 게 이제 페이크가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도 대형주 장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그거예요. 지금 유가도 90달러 돌파하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후 징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치 일부 글로벌 자금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숏 포지션을 많이 베팅한 펀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전의 패턴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아니야 하면서 이번에 그냥 올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경기 좋아지니까 그냥 올릴 거야 라는 논리로 그냥 그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을 다 잡아먹으려고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냥 어거지로 올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정말 반도체 쪽, AI 쪽의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는 먹을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크로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만 좋아. 인플레이션 징후도 다시 나타나고 있어. 근데 예전에 공식이 안 먹혀. 예전에 공식을 미리 알고 배팅을 한 글로벌 펀드들이, 헤지 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쉽게 먹잇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전과 알던 패턴과 좀 다른 모습이 나와주는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좀 알기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관점으로 최대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대형주 쪽에 좀 양호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네이버 쪽에서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혹시나 눌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저점 올려주는 모습들 이런 거 확인이 되면은 나쁘지 않은 추세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주가 뭐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보시면은 반도체 쪽도 괜찮았고 오늘 포스코홀딩스도 좋았죠? 포스코 그룹에서도 저점 한번 이탈 나오더니 60일 이동평균선 맞고 또 강하게 다시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놓는 모습이 나와졌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만 빼고 다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에요. 오늘 테마주는 이제 로봇주가 많이 안 좋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물론 다 바로 위에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조금 이제 저항대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래도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근데 또 LG전자가 많이 하락하다가 최근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전에 좀 약한 모습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슬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증권주, 은행주, 보험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섹터들이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아마 코스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세게 몰렸다 싶은 애들이 별로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주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오늘 다시 좀 뱉어내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와줬죠. 여기에서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날 상장 예정이에요. 수요 조사가 일단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기대감은 일단 소멸이 된 것 같고 그러면은 10월 5일 전에 그때까지는 조금 관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슈 소멸에 대한 경계 물량이 앞으로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 만약에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온다고 친다면은 10월 5일 전후로 해서 한두 번 정도 좀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큼 상승이 나와주느냐, 뭐 시초가가 얼마큼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 움직일 수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장되는 날 그 전에 이슈 소멸로 로봇주들은 대부분 하락을 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좀 일정 같은 것들 10월 5일이니까 인지하시고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조금 소멸이 됐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남아있는데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10월 5일 전에 한두 번 정도의 순환매 반짝 들어오고 다시 좀 계단식 하락의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거래대금이 좀 세게 몰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거의 바이오 쪽이 좀 확률이 높고 반도체가 있겠죠 당연히. 반도체랑 바이오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본다면은 사우디 테마가 자꾸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나 아니면은 로봇에서도 조금 종목마다 좀 차별화가 나와 주긴 합니다. 뭐 대동 같은 애들은 장중에 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과 그리고 반도체 쪽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완전히 단기 수급에 대한 테마에 봤을 때는 사우디도 일부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거의 관련해서는 일단 뭐 삼부토건, SY,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애들 잘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또 시간에 또 상위 나와줬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갭 뜨면은 추격 매수하면은 또 크게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사우디 쪽도 일정이 남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툭툭툭 종목마다 튀는 것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일단은 테마성으로는 볼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바이오에서는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던 게 일단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거래대금이 7천억 넘게 터졌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아직까지는 계속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지만 혹시나 5일선 밑으로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연속성이 있을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눌림에서의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그 외 종목들 바이오 애들도 많이 있죠. GI 같은 종목도 기간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HLB가 또 엄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HLB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또 수급이 조금은 들어오고 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수급이 반짝반짝 또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ABL 바이오, 유한양행도 이때 그냥 한번 오르고 끝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단기 박스권의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거래량 오히려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바이오텍 등등등 그나마 지금 차트들이 조금 우상향 거래대금이 최근에 들어온 섹터가 바이오 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여전히 여기서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무리한 추격 매수만 하지 말고 추가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섹터는 바이오가 보이긴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또 반도체, 그다음에 어제 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좀 잘 튀어줬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도 우리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여기 정고점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반도체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또 순환매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마이크론은 뭐 매매를 해야지, 주성을 해야지 이런 것들보다도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정고점 부근에 붙여놓는 반도체 종목들도 한 번씩 정고점 신고가 갱신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까지 여기 대해서도 뭐 눌림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일단 큰 그림은 가져가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대외적인 변수 매크로는 조금 뭔가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강세가 나왔다.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는지 여부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 거기에 따라서는 뭐 포스코 그룹,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 외에 대형주는 딱히 매매하기 애매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섹터 테마로 많이 본다면은 바이오 쪽이 괜찮은 최근에 수급 들어온 차트들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기간 조정이나 눌림 이후에 다시 들어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바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반도체까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테마성으로는 사우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도 이제 개별주 형태, 이제 개별 호재 붙이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개별주로 따로 그냥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테마나 매매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막 엄청나게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 관점에 맞으면 하고 아니 말고 없으면 쉬고 이런 식으로 다음 주도 냉철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